안녕하십니까.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어제 우리가 초보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종목 선정 방법 기초편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6단계에서 10단계까지 배워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마법의 종목 선정 분석표입니다. 이 6단계 시가 배당률부터 내 생각하는 단계까지 오늘 하실 거고요. 어제는 단기 순이익부터 뉴스에서 공시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6단계 보시겠습니다. 3년간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자는 겁니다. 먼저 1차적인 목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배당 여부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한 기업들이 앞으로 배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에 기반해서 미래의 배당 예측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배당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래의 시가 배당률은 어제 배웠던 미래 PER과 함께 중요한 투자 분석 툴입니다. 저평가 우량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시가 배당률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시가 배당률 계산은 간단합니다.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금 금리가 한 2% 되는데요. 2%보다 한 2배 정도 높으면 우수한 시가 배당률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투자 방법도 간단합니다. 4% 정도의 시가 배당률 기업을 발견했다면 2%까지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무려 100%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배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이라고 빨간 박스에 보이시는데요. 이 배당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당 기준일 기준, 이 영업일 전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배당 기준일에 매수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는 이 방법대로 배당 기준일 2일 전에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붙을 부자를 써서 배당부라고 하고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면 떨어질 낙자를 써서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자, 7단계입니다. 3년간 지분율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지분율은 최대 주주, 그리고 5% 이상 주주, 그리고 회사의 내부자입니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지분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다면 고배당 가능성이 높고 경영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품절주 테마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나쁘다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 경영에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보통 5% 룰이라고 하는데요. 자금 규모가 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자인 임원이나 주요 주주도 한 주만 변동이 될 경우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외국인, 기관 투자가 등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악재입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면 이건 상당히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감원 다트 공시 사이트에는 자세하게 지분율 변동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공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시려면 금감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매일마다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 변동 추이가 나와 있으니 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단계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어려운 그 비율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다 계산되어 있으니 그것만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값입니다. 재고자산은 안 팔리고 쌓여있는 물건이나 팔기 위해서 쌓아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외상과 재고가 많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허위 매출, 매출 채권 회수 지연이나 재고 누적 리스크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비중이 크고
3년간 계속적인 증가 추이가 있다면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이버 화면입니다. 네이버 화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9단계입니다. PBR을 확인하는 겁니다. PBR은 굴뚝기업 투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땅이 많거나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PBR이 높습니다. PBR이 좋습니다. PBR 산식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PER처럼 쉽게 가겠습니다.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기 자본은 내 재산에서 남의 재산, 부채를 뺀 순수한 내 재산입니다. 시가총액과 순수한 내 재산을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 여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PBR이 1배 이하면 보통 저평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PBR도 PER처럼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 PBR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PBR, 저 PBR 주도 실적이 개선돼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면 여기 분모인 자기 자본, 내 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PBR도 PER과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되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PBR은 시가 배당률과 미래의 PER 대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자는 게 이 분석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회사 소재지, 설립 및 상장 연도, 매출 품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 소재지는 테마주 이슈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휴전선 부근에 땅이 있다면 남북 경협주, 대통령 후보자의 고향이면 대선 테마주 등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업력이 오래되고 상장 이력이 오래된 회사일수록 내공이 있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의 고령 여부도 주요 이슈입니다. 상속과 증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단계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는 기존 있는 자료들을 찾고 검색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지금의 단계는 전두엽을 활용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매수 이유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매도 디데이가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일이나 정책 발표일, 또 계절적인 이슈 등 디데이가 있으면 안심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10단계까지 왔는데 안전하긴 한데 특별함이 없다면 매수는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복면가왕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자는 몇 주간 우승을 계속합니다. 이처럼 매력이 철철 넘치는 종목 한 종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다면 매수를 굳이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 싸움이라는 확신이 들면 급등 그래프에도 공격하는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총 매수량의 30%에서 50%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손해일 경우에만 미리 스토리텔링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자, 주식판 복면 가왕이라고 했습니다. 위험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고 저평가 우량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1시간이면 되는 가성비 높은 방법입니다. 위험은 최소한으로 줄여드립니다. 호재는 최대한 살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판 복면가왕 이 10단계로 부자, 투자 전문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노력해야만
정말로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주식판 복면가왕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식판 복면가왕 이 종목 찾는 방법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10시 이후에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샌드 타이거 샤크를 치시면 오늘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